다음에 뭐 대량 매춤이 가능하죠. 왜냐면 우리가 소비자의 욕구를 잘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5명을 딱 보고, 보통 한 5명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우리하고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는 원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랑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이 적으니까. 뭐 타겟으로 몇 명 찝어가지고 너 이거 살래 말래, 너 같으면 사냐 안 사냐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대강 4명 중에 3명이 산다 그랬으니까 전체 타겟 소비자가 1000명이면 뭐 얼마나 사겠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웹은 어때요? 놓으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즉각적인 요구에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대량 맞춤이긴 하지만. 그쵸? 옛날엔 찍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소비자가 친절히 알려주니까. DIY 제품들이 이런 거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뭐가 붙였다? 서비스를 붙였다, 앞에다.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자, 인터넷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회사 직원하고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소비자가 어떤 장소에 만나서 얘기를 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에서. 방금 그 장소의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합하면. 돈 없는 사람 사업 못하는 상황 구조잖아요. 하지만 외부로 어떤 일을 지시하고 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화가 많이 불편하던가요? 업무만 명확하다면 전화가 오히려 편하죠. 이런 세상이 된 거죠. 옛날에 핸드폰이 없던 시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을 하는데 어떤 지시를 내리려면 끔찍하죠. 모르는 거 인터넷으로 못 찾아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럼 그거 아는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주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겠죠.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천국이 됐다. 하지만 예전에 기업을 세운 사람들은 내가 궁금한 것들을 빨리 사람들을 만나서 찾을 수 있는 곳에 회사를 비용을 무지하게 들여서 세웠겠죠. 그쵸? 그리고 하던 습관이 있어서 맨날 출근하라 그래서 만나고 그러겠죠. 자, 그럼 뭐가 많이 든다? 비용이. 사업에서 번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렇죠. 인터넷 덕분에 순식간에 우리는 천국이 되고 얻은 곳은 지옥이 됐겠죠. 그렇다면 다음 걸 또 보자면 홍콩을 볼게요. 서비스가 83%고 제조가 8%였대요. 그 전엔 안 그랬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언제다? 2002년. 그럼 우리가 어떤 제조업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되겠다. 그럼 8%를 뚫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다? 2002년. 만약 2013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제조인데 얘도 현미경 놓고 보면 다 서비스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그 보통 이제 아웃소싱이 어떻게 가고 있냐,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나라까지 가고 있는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톰 피터스가 하는 말은 뭐냐, 신발까지 빌려 써라.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이것저것 하지 말고 우리는 혁신만 하라 이거예요. 혁신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블로그를 잘 만드는 팀이 생겼다. 그럼 이 사람을 회사 채워줘서 밖으로 내보내서 우리 블로그도 이쪽에 맞게 해주고, 다른 블로그는 또 이 사람이 영업해서 가져오면 이 회사는 짱짱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 부서면 우리 거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또 독립을 해서 또 하나의 회사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걸 차라리 도와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결국 회사들끼리는 서로 뭐가 되냐, 다 빌려 쓰는 거죠. 아까 물어본 게 저희가 블로그 마케팅이나 이런 걸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잘하는 데에다 맡겨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돈은 꿈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없다는 말이, 그게 만약에 그 돈을 가져올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작하면 안 돼요. 왜냐? 사업을 만드는 사람은 꿈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을 잘 구조적으로 팔게 되면 쉬워졌잖아요. 이거 빌려 쓰면 된다니까. 잘 팔게 되면 돈이 오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신발까지 빌렸어요. 우리가 뭔가를 막 자꾸 일을 벌리고 싶은데 그걸 우리 한 회사에서 여러 가지 벌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들 때 이걸 생각을 하면 돼요. 신발까지 빌려 써야 되는 거. 어떻게든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엄청난 혼란이, 이 책이 써진 지 한 5년 후에 이루어지고 있죠. 부의 기원을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돈을 이렇게 벌고 있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죠, 주변에? 없죠. 다 막
못 살겠다, 죽겠다. 저번에 그 강의를 했는데, 안양여고인가? 거기서 강의했는데, 진로지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도무지 학생들한테 어디로 가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엄청나게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20년, 30년 진로 교육, 진로 지도에만 뭐 했던 분들도 이제 진로를 어떻게 정해줄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다 어디에 보면은 금이 많이 묻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이 파왔던 금광들만 계속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은 떨어져 있을 거고, 그 금을 팔려면 인건비가 더 드는 상황까지 오게 될 거라고, 좀 있으면.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계속 지구에 묻혀있는 금의 양이 늘어나고 있대요. 자, 그러면 가까운 데서 땅 파면 되겠죠. 사실 그게 더 빠르겠죠. 그러다가 하나 금맥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금을 캐다 보니까 금이 너무 안 나오니까 금값이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보다 더. 캐던 데에서 계속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내가 금맥을 발견을 했으면, 금맥을 발견한 거 가격이 뭐 1,000원이었으면 금값이 10배 올랐으면 10,000원까지 되겠죠. 그래서 엄청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 엄청난 기회는 누가 갖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엄청난 혼란이 아니고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갖겠죠. 엄청난 혼란이면 무조건 이제 엄청난 혼란이라고 느끼고 받기 무서우면 애들이 쫄잖아요. 쫄아가지고 어디 구석에 앉아서 막 쭈그러져서 있잖아요. 그래서 쭈그려 앉아서 막 공부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혼란일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엄청난 기회일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